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이중턱을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중턱이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래턱이 둔해 보이고 턱과 목의 경계가 둔해 보이면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좀 둔한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샤프하고 젊은 인상, 그리고 좀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중턱이 방해가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중턱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중턱이 있는 분들도 많고 이중턱이 없는데 자기 여기 빼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분명히 턱살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당기면 누구나 생기거든요. 아무리 마른 분들도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안 접히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러 이렇게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거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날렵하고 매끈한 턱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이중턱 부위가 빠지지 않는다 라는 고민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중턱에 대한 고민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중턱이 없이 아름다운 턱과 목의 경계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명확한 턱선입니다. 턱선이 이렇게 묻히지 않고 명확하게 보일 때 좀 아름다운 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턱 밑에 목과 경계가 되는 부분, 턱에서 목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을 때 이 부분이 경계 없이 이렇게 은근슬쩍 경사로 이어져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목과 턱의 경계가 보이는 턱이 아름다운 턱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신경 쓰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목빗근이라고 하죠. 턱 뒤에서부터 목 앞쪽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경사진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경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좀 더 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좀 서양의 기준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턱과 목의 각도인데요. 턱 밑과 목으로 꺾이는 그 선의 각도가 105도에서 120도 정도가 가장 좋은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 밑과 아까 말씀드린 목빗근의 앞쪽 경계의 각도가 90도 정도 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턱 밑과 목의 경계가 굉장히 확실하고 턱 라인도 명확하게 보이고 목과 턱의 경계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름다운 목과 턱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중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쪽에 지방이 쌓이는 건 첫 번째로 어떤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물론 선천적으로 말랐는데도 턱 밑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을 빼더라도 턱 밑 지방에 부각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이 외에도 지방이 많지 않은데도 이중턱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 하안면의 골격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설골이라고 하죠. 턱 밑에 있는 뼈가 하나 있는데 그 설골의 위치가 좀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 턱 끝이 무턱이라고 하죠. 좀 튀어나오질 않고 약간 뒤로 물러져 있으면 목과 턱의 경계가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경사져서 이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중턱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아래턱뼈의 골격 구조가 너무 좁다 보면 이 목의 너비와 이 아래턱뼈의 너비가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 턱선이 명확하게 안 보이고 이렇게 묻혀서 그대로 피부가 이어지는 경우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턱뼈가 작은 경우는 당연히 얼굴이 좀 갸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단점으로는 이렇게 턱선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턱뼈의 너비가 좀 있고 벌어져 있다면 턱선이 오히려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지나치게 넓으면 오히려 얼굴이 넓어 보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피부와 지방 조직, 근육 조직 다 힘이 없어지면서 점점 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턱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지방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직이 힘이 없어지고 처지면서 더욱더 턱 밑이 불룩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지방도 별로 없고 처져서 그런 건데 지방만 무조건 줄인다고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첫 번째 권하는 치료는 비올렛 주사, 즉 데옥시콜릭산이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주사로 주입해서 지방세포를 파괴하고 그 파괴된 지방세포의 잔여물은 제거가 되면서 그 자리에 콜라겐이 생성돼서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 분해 주사. 흔히 병원마다 각각의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지방 분해 주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데옥시콜릭산 V올렛 주사에 비해서는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운동과 병행해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데옥시콜릭산이 붓기나 통증 때문에 힘든 경우에는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을 해서도 어느 정도 쉐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V올렛 외에도 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똑같이 데옥시콜릭산 주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옥시콜릭산을 사용해서 지방을 파괴하는 것이 주사 치료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는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했는데 V올렛 같은 경우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좋을까요?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그 두 약물의 작용 기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 분해 주사, 흔히 윤곽 주사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주사는 지방 세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 세포에 들어있는 그 지방을 좀 분해해서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세포를 없애는 건 아니고 지방 세포 안에 들어있는 지방을 좀 줄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살 빼려는 효과랑 비슷해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랑 병행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V올렛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을 흡입해서 지방을 없애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방세포를 없애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다이어트나 운동과 꼭 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한다면 없어진 지방세포는 없어지지만 남아있는 지방세포가 그만큼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역시 다이어트나 운동과 병행해서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방세포를 없애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두 치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게 두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살만 빼라고 먼저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그냥 울세라 정도로 전체적으로 리프팅을 하면서 살을 좀 빼보셔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이중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빠지는 경우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역시 울세라를 포함한 하이프 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지방이 많은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처져 있는 그러한 이중턱의 경우에는 주사로 지방만 줄인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울세라 같은 리프팅 장비를 통해서 처져 있는 턱선을 좀 붙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울세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치료는 실리프팅인데요. V올렛 주사나 울세라 모두 효과가 바로 나타나거나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V올렛 치료의 경우에도 한 3번 이상 이렇게 치료를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울세라 역시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서서히 그것이 나타나고, 또한 반복 치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실리프팅의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는 좀 더 확실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실리프팅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실리프팅의 단점은 실질적으로 지방을 제거한다거나 처진 조직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힘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효과 역시 일시적일 수 있겠고요. 한 6개월 미만의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방을 진짜 없애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거나, 또는 노화로 인해서 처진 조직을 리프팅하길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주사나 울세라 치료 같은 것을 권해드리고요. 즉각적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치료를 한다면 실리프팅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중턱의 메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노화와 동반된 이중턱에 있어서 그 탄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서마지와 같은 고주파 탄력 치료라든지 주베룩 레디어스와 같이 콜라겐을 생성해서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는 방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별로 없고 피부가 자글자글하게 잔주름이 생기면서 처진 듯한 피부에는 이러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고, 우선적으로는 주베룩이나 레디어스와 같은 콜라겐 재생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콜라겐을 재생시킨 후에 서마지 치료를 한다면 더욱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중턱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현재 저희 병원에 13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댓글 이벤트 중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